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슴이 좀 답답하셨나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왼쪽 팔이 좀 무겁다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던 적 있으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셨죠?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화불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그게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여러분이 못 알아챘을 뿐이죠. 저는 청림입니다. 오늘은 심장마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본인은 심장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놓친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심장마비의 위험에서 정말 자유로우신 겁니까? 그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증상들,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요, 심장마비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 이게 뭐냐면 심장을 이루는 근육이에요. 경색, 이건 혈관이 막혀서 조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못 받고 죽어가는 상태, 이게 심장마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뜁니다. 쉬지 않고요. 그렇게 일하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걸 공급하는 게 바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는 순간 심장은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아마 이쯤 되면 그럼 혈관이 왜 막히는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동맥경화가 뭐냐고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그게 굳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환자 대부분에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요, 동맥경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거 제가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나오고 혈압 높다고 나오고, 그런데도 약 안 드시고 생활습관 안 바꾸시고 그렇게 지내신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심장 혈관을 조금씩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신호가 오느냐?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이 통증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엄청난 통증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근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가슴이 좀 답답하다 정도의 경미한 증상만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통증이 심하면 오히려 빨리 병원 가시잖아요. 근데 좀 답답한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이상하죠? 심장 문제인데 왜 팔이 아프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신경과 팔, 턱 등으로 가는 신경이 척수에서 같은 구역에 위치해 있어서
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 중에는 가슴보다 왼팔 통증을 먼저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호흡곤란입니다. 계단 오르실 때나 빨리 걸으실 때 숨이 차시죠? 우리가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평소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보상하려고 호흡을 빠르게 합니다. 숨이 찬 거죠. 네 번째,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게 무슨 심장마비 증상이냐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성 환자 중에는 가슴 통증 없이 소화기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장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뭘 해도 기운이 없어. 이런 증상, 단순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하지만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식은땀과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심하면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도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나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능하면 오늘 안에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상담을 미루다가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되면 즉시 119입니다. 가볍게 넘기기 쉬운 문제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장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의심되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때 손상된 심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이따 괜찮아지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상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원인 이야기 해드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맥경화가 주범이라고. 그럼 동맥경화는 왜 생기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과 대사 문제입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파고 들어가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인데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약 안 드시죠?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쓰러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콜레스테롤도 산화되기 쉬워집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어요.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몇 배 높습니다. 그리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마비가 와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 손상돼서 그래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입니다. 이게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나는 콜레스테롤 약 안 먹어. 자연스럽게 낮추겠어. 이러시는데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낮춰지면 좋죠. 근데요, 안 되면 약 드셔야 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약물 치료가 필수입니다. 둘째, 생활습관 문제입니다. 흡연, 담배 아직도 피우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죠. 담배만큼 심장 혈관을 망가뜨리는 게 없습니다. 담배 연기 속 화학 물질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뚜렷이 올라갑니다. 나 담배 오래 피웠는데 지금 끊어봤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 뱃살이 문제입니다.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해요. 이게 전신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체중도 늘고 혈압도 오르고 악순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술도 문제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하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배경 요인들입니다. 가족력. 이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쓰러진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독소가 쌓이면서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수면무호흡증,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도 위험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피곤하시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밤새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자, 원인을 크게 세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혈관 대사, 생활습관, 배경 요인로 이쯤 되면 나는 이 중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중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50대 이상 남성, 60대 이상 여성, 폐경 후 여성은 특히 주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 이미 협심증 진단을 받은 경우, 경고등이 켜진 상태, 뇌졸중이나 말초혈관 질환 병력, 온몸 혈관 문제, 신장 기능 저하, 만성 콩팥병,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나피로, 과거 심장마비 경험, 재발 위험 높음, 하나도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근데 한두 개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함께 있으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협심증이 있으시다면 이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약 잘 드시고 생활습관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심장마비가 특정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요. 연구 자료를 보면 심근경색 발생 시간을 분석한 결과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되죠.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둘째, 아침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밤새 땀도 흘리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죠.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혈전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에요.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가장 높습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넷째,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겨울철 특히 12월과 1월에 심근경색 발생이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아침,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화장실로 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려고 힘을 주면 혈압이 더 오르죠. 이 과정에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요, 운동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좋다면서요? 이러실 텐데. 맞습니다. 운동은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특히 새벽 등산. 겨울철 새벽 등산이 가장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등산 중 발생하는 심정지도 새벽 시간대에 집중돼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동하시려면 충분히 준비 운동하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과식이나 과음 후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죠. 또한 술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명절이나 회식 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분 단위로 심장 근육이 죽어갑니다. 골든타임은 2시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둘째,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의식을 잃으면 위험합니다. 119 구급차를 타야 이동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숨쉬기 편한 자세가 좋습니다. 넥타이나 벨트 같은 건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넷째, 아스피린 복용은 119 구급대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아스피린이 혈전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뇌출혈 위험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119 상담원이 여러분 상태를 듣고 필요하면 복용을 안내해 줄 겁니다.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지시를 따르세요. 다섯째, 주변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계시면 현관문 열어놓으시고요.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요. 여섯째, 만약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라면 주변 사람이 즉시 119에 전화하고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화로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 AED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기계가 음성으로 사용법을 안내해 줍니다. 즉시 조치를 시작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미리 막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40살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받으시고 수치 이상 나오면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기준치 넘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 먹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의사 말 들으셔야 합니다. 둘째, 금연하십시오. 담배 제발 끊으세요. 이제 와서 끊어봤자 이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으면 바로 효과 나타납니다. 혼자 끊기 힘드시면 금연클리닉 이용하십시오.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도와줍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만이라도 걸으세요. 빨리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뭐든 좋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새벽 운동 피하시고 햇볕 나온 오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습관을 개선하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십니다. 국물 음식 조심하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것도 적게 드세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도 줄이십시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대신요,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이런 걸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하십시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입니다. 뱃살이 나오셨다면 체중 감량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세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수면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일곱째, 술은 적당히 드십시오. 적당량의 술은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덟째, 약을 꼬박꼬박 드십시오.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처방 받으셨으면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러면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 부작용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홉째, 추운 날씨에 조심하십시오.
겨울철에는 외출 전에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시고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새벽 운동이나 한파 때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째,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같은 걸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관상동맥 CT나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정밀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권하면 받으세요. 자, 이 10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천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발견하시고 119 불러서 살아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약을 안 드시고 계셨대요. 증상이 없는데 뭐 하러 약을 먹냐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또 한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메스꺼운 증상이 있으셨대요. 위장약 드시고 참으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심장마비였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또 다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우셨대요.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셨고요.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치료가 늦었습니다. 이런 일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미 심장마비를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항혈소판제, 베타차단제, AC 억제제, 스타틴 이런 약들을 평생 드셔야 합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약을 끊어도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임의로 끊으시면 재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둘째,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병원에서 운영하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해 안전하게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참여하시면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3달에서 6달마다 심전도, 혈액검사,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넷째,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금연, 절주, 운동, 식이요법, 이거 평생 지키셔야 합니다. 한번 했으니까 이제 조심하겠지.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를 겪고 나면 또 올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불안이나 우울감도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으세요. 여섯째, 가족들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환자를 지지해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119 연락 방법을 공유해두고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장마비,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입니다. 원인은 똑같아요. 동맥경화죠. 그러니까요, 심장마비 예방법과 뇌졸중 예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하고 금연하고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하고, 이게 다 심장과 뇌를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요, 심장마비를 겪은 분들은 뇌졸중 위험도 높고
뇌졸중을 겪은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 문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몸 혈관이 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는 뇌졸중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지 질환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혈관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심장 건강을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검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첫째,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부정맥이 있는지, 심장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건강검진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죠. 근데요, 심전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심전도는 검사하는 그 순간에 심장 상태만 보여주거든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건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운동할 때 심장에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때 이상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예요.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흉통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권장되는 검사입니다. 셋째,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심장벽의 두께, 판막의 상태, 혈액이 얼마나 잘 펌핑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있었으면 손상된 심장 근육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넷째, 관상동맥 CT 검사입니다. CT로 심장, 혈관을 촬영하는 겁니다. 조영제를 주사하고 촬영하면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동맥 경화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이어서 부담이 적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분들에게 고려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섯째,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이건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손목이나 서해부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 혈관까지 도달시킨 다음 조영제를 주입하고 X선으로 촬영합니다. 혈관이 막힌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검사하면서 동시에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거나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을 지지해주는 시술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걸 관상동맥중재술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혈액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걸 확인합니다. 특히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심장효소라는 걸 검사합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물질이 있거든요. 트로포닌, CKMB 같은 거요. 이게 높게 나오면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24시간 활동 심전도, 홀터 검사입니다. 하루 종일 작은 심전도 기계를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검사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검사가 뭔지는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나이, 증상, 위험 요인 이런 걸 고려해서 의사가 판단할 겁니다. 자,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심장에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먼저 심장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죠.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이런 생선들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드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구워 드시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튀기면 안 좋아요. 둘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이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셋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 이런 거요. 정제된 곡물보다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훨씬 많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포만감도 줍니다.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넷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거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죠. 근데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죠.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콩류입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거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고기 대신 드시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3-4회 정도 콩 요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심장에 나쁜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요. 나트륨과 포화지방,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습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과자, 케이크 이런 거요.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최악의 지방이죠. 식품 라벨 확인하셔서 트랜스 지방 함량이 표시된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설탕과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비만, 당뇨병, 고중성 지방혈증을 유발합니다.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넷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 이런 거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국물은 덜 드시고 김치도 적게 드시고 라면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붉은 고기와 기름진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갈비 같은 부위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시고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조리할 때도 굽거나 삶는 방식이 좋습니다. 튀기면 안 돼요. 여섯째, 술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하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또한 간 손상, 비만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심장에 좋은 음식은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유, 콩. 심장에 나쁜 음식은 가공육, 트랜스 지방, 설탕, 소금, 기름진 고기, 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음식만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도 하셔야 하고 약도 드셔야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장마비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오해 첫 번째,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여러분이 못 알아챘을 뿐이죠. 가슴 답답함, 팔 저림, 소화불량, 피로 이런 증상들이 몇 주 몇 달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두 번째, 가슴 통증이 없으면 심장마비가 아니다. 아닙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약 30%는 가슴 통증이 거의 없거나 경미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 당뇨병 환자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습니다. 소화불량, 호흡곤란, 식은땀 이런 증상만 나타날 수 있어요. 오해 세 번째, 젊으면 심장마비 안 온다. 아닙니다. 요즘은 30에서 40대에도 심장마비가 옵니다. 흡연,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젊어도 위험 요인이 많으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에서도 심근경색 환자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 네 번째,
심장마비는 유전이다. 가족력 없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높긴 하지만 가족력이 없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상당수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오해 5번째,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낫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약은 필요해서 드시는 겁니다. 약 안 드시고 심장마비 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낮아지면 의사 판단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6번째, 심장마비 오면 기침을 하거나 가슴을 쳐야 한다.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는데요. 위험한 정보입니다.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합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해 7번째, 아스피린만 먹으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 위험 요인 조절,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도 출혈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해 8번째, 심장마비 치료받으면 완치된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심장 근육에 손상이 남고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 드시고 생활습관 지키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이게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오해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길었습니다. 40분 넘게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담배 피우시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건강검진 안 받으신 지 오래되셨으면 예약하세요. 약 처방받고도 안 드시고 계시면 오늘부터 드세요. 운동 안 하시면 오늘부터 3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는 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세요. 공유하시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요, 다음에 올라올 영상들도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들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